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롱휠 베이스가 실용적일까, 불편하지 않을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일단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 길지 않나요? 한국 도로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아이오닉 9과 EV9이 더 깁니다. 근데 그걸 한국에서 굴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죠. 물론 유턴이나 주차는 불편하겠죠. 아마 그 차량도 당연히 후륜 조항이 없을 테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적어도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의 전장은 5060입니다. 주행거리는 3130, 굉장히 길죠. 당연히 EV9도 5010, 그 다음 축거가 3100. 자, 둘 다 적어도 테슬라 모델 Y 롱 휠베이스보다 더 길어요. 네. 그리고 저 차량들도 후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턴이나 주차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굳이 뭐 한국처럼 이렇게 좁게 주차할 일도 적으니까, 자, 미국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간적인 게 충분하냐 마냐 그 차이지, 적어도 차가 커서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미국에서 모델 Y 롱휠 베이스는 굉장히 합리적인 적당한 크기의 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도 충분히 굴릴 수 있다. 왜? 이미 이것보다 더 큰 아이오닉 9이나 EV9 같은 전기차도 잘 타고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 배열이 보시면 기존의 모델 Y도 있어요. 7인승. 근데 5인승과 비교하면, 자, 달라진 게 이거죠. 결국 둘 해서 6인승입니다. 그리고 2열이 캡틴 시트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앞뒤로 길어지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근데 3열은 기존의 방식들과는 거의 같을 겁니다. 자, 이건 모델 X입니다. 모델 X의 3열이고, 아무래도 이게 아예 박스형 SUV면 최대한 높이 올려서 3열도 최대한 좌우폭을 길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모델 Y나 모델 X 같이 낮은 SUV들은 심지어 전기차이기 때문에 밑에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 위로는 높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낮추고, 그 다음 디자인까지 박스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3열은 자, 이렇게 2열, 붙은 2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 X의 3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북미에서만 제한적으로 팔렸던 모델 Y의 3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붙은 2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북미에서 이 모델 Y 3열은 이렇게 둔턱이 있어서 사실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평평한 접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이 툭 있다. 근데 새롭게 나오는 모델 Y는 어떻게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완전 평평하게 되면 참 대박이겠죠. 심지어 그게 2열까지도 평평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차가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을지는 모르겠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북미에 제한적으로 팔렸던 모델 Y 7인승 차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X의 3열과 모델 Y의 3열은 고급감이나 형태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높이도 그렇기 때문에, 자, 목받침도 저렇게 조금은 그냥 사실상 편하지는 않겠죠, 시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키 작은 여성은 이용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렇게 보면 모델 Y가 참 차가 크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둘이 탔을 때 모델 Y의 3열입니다. 이게 가장 단점이 뭐냐면 답답하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답답한 공간을 오히려 좋아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면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있는데,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엄마가 2열에 타더라도 문제는 3열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의자를 접어서 타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3열이죠. 적어도 아이들이 타는 건 요 정도. 자, 이제 어른이 타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요게 모델 Y의 3열입니다. 남자는 사실 불편한 게 맞아요. 자, 3열은 좁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키 작은
어른들은 문제가 없다. 어린이들은 충분할 거예요. 라고 사용자가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남자는 3열이 분명히 불편하고 머리가 닿고 아예 꾸부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분은 키가 작은 자 163cm의 여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 여자의 안전키 정도로는 자 이건 기존의 모델 Y 3열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길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공간을 예상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 Y도 163 정도의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타는 데는 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편하진 않아요. 실제 여기 무릎 공간을 보시면 자 머리 공간 먼저 한번 보면 자 머리 공간에서 한 뼘 정도 여자가 타면 163 정도의 여자가 타면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 그 다음 가장 아쉬운 게 이거예요. 자 3열을 확보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고 그래서 3열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어린아이가 있으면 유모차나 짐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트렁크가 굉장히 좁아지고 특히 트렁크가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작은 짐들만 좀 우겨 넣는 정도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 일반 트렁크 위에 커버 있는 형태가 아니고 커버를 떼서 밑으로 파여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할 때 그나마 쓸 수 있었던 트렁크 공간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3열까지 써야 되는 일반적인 가정이면 아이오닉 Y 그때 당시에 7인승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박스형 SUV들 어떤 것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럼에도 테슬라 7인승을 사는 소비자들이 미국에서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하긴 했다. 여자가 163cm 여자 정도가 3열에 앉았을 때 2열의 공간 확보하면 요 정도의 무릎 공간 딱 아주 작은 그래서 장거리는 거의 힘들다. 단거리 정도. 그래도 앉을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그거였어요. 2열에 3열로 그냥 일반 시트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혀 있어요. 즉 3열에 탄 아이들의 직접적으로 뭔가를 부모가 할 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괜찮은데 혹시 뭐 사고가 난다. 근데 사고가 난 상태에서 막 찌그러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의자 시트에 레일이 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3열의 아이들이 쉽게 탈출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모델 Y 7인승은 아쉬웠다. 그럼에도 수요가 있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것처럼 보시면 엄마가 앞에 타면 아이들이 이 집에 4명이네요. 자, 근데 이렇게 타버리면 다 차버리는데 문제는 3열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손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차를 멈추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7인승 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테슬라 모델 Y 롱휠 베이스가 나오면 이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6인승이지만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돼요. 제대로 된 3열을 하면서도 트렁크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아이가 필요하다. 그 아이들의 짐이나 아니면 유모차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트렁크에 실으면서도 여러 아이들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가족, 뭐 패밀리 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전체가 같이 이동하는데 미국의 웬만한 가정들, 자녀 둘, 셋 있는 가정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우겨 넣으면 가능한데 거의 불가능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나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트렁크 공간의 확보. 그 다음 엄마가 2열에 타더라도 아이 한 명 같이 타더라도 3열 아이들을 손볼 수 있다. 보통은 이제 2열에 태우는 아이들은 카시트, 그러면 카시트에 두고 아이 태우고 아주 어린 아이 막내 태우고 그 다음 옆에 캡틴 시트에 엄마가 타고 그 다음 뒤에는 조금 큰 아이들이 타야 되는데 그 큰 아이들이 3열에서 불편하는 거죠. 그 3열의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버리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조수석, 그러니까 막내를 2열에 엄마 옆에 두고 카시트에 두고 그 다음 3열에 조금 위에 아이들 둘을 앉히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나머지 큰 아이들은 조수석 태우면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이 다 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쭉 크면서 아이가 둘, 셋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테슬라 모델 Y 롱휠 베이스는 계속 탈 수 있어요. 기존 같으면 모델 3가 됐던 모델 Y가 됐던 바꿨어야 돼요. 차를. 어쩔 수 없이 큰 거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니 밴이나 아니면 박스형 SUV 같은 것들이 수요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테슬라는 많이 팔리지만 테슬라에서는 그걸 충족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델 X는 어거지로 가능하지만 너무 비싸고 모델 Y 7인승은 사실상 좀 제약이 많은 현실적이지 않은 차였고 그래서 테슬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걸 드디어 테슬라 모델 Y 롱휠 베이스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굉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자, 이 수요가 굉장하다 그러면 주니퍼의 수요를 빼들어 가겠죠. 기존에 주니퍼가 있고 주니퍼의 수요를 꽤나 빼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동차들의 뭐 6인승, 7인승 박스형 SUV 혹은 하이브리드의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빼들어 오겠죠. 자, 이게 있고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반대편 밑에 판매량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 많이 팔아주는 건 모델 Y인데 모델 Y 주니퍼인데 이 모델 Y 주니퍼를 많이 빼들어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대량으로 판매량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는 아주 저렴한 엄청난 어떤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 Y의 저렴한 버전이 같이 나오는 것이겠죠. 앞에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뒤에도 간소화시키고 실내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비용을 최대한 줄인 적어도 한 10,000불 이상 빠지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 보면 30,000불 중반 그러면 기존 가격에서 보면 30,000불대 40,000불대 그 다음 50,000 그 다음 이게 퍼포먼스 가면 모델 Y 주니퍼가 뭐 6, 7만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7만에서 8만불이 된다라고 하니까 거의 층으로 3만불대부터 시작해서 한 8만불대까지 이제 차종이 SUV에서 짝짝짝짝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능을 좋은 거 원한다 모델 Y 주니퍼 가족이 많다 모델 Y 롱휠 베이스 그 다음 우린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다 모델 Y의 뭐 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죠. 근데 YL은 이미 있으니까 YE 뭐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렴한 30,000불대 그러면서 모델 Y의 판매량 이걸 다 그냥 모델 Y 하나로 퉁친다면 이 전체 모델 Y의 판매량은 정말 지구 역사상 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죠.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델 Y의 판매량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안 그래도 중국 같은 데서 모델 Y와 관련된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그건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저렴한 거 그다음 6인승 비싼 거까지 나오니까 이 모델 Y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고 당연히 이건 꽤나 길게 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기에 뭐 또 대대적으로 바뀐다 그런 가능성은 없고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처럼 풀체인지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페이스리프트로 영원히 우리가 한 10년 15년을 가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 그림이 예상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모델 X나 모델 S를 안 바꿨어요. 일반적인 회사면 진짜 렉서스의 상위급 제외하고는 모델 S나 X는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풀체인지를 해야 돼요. 대대적인 아예 갈아엎는. 근데 그 정도를 적어도 하지 않죠.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계속 가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걸 개선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바뀌긴 하지만 아직까지 왔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애초에 풀체인지 개념을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 테슬라 모델 Y 6인승이나 테슬라 저렴한 버전까지 포함해서 이 테슬라 Y도 이 형태가 계속 개선 발전하면서 끝까지 가버릴 수 있다. 우리 생각에는 어느 시점에 풀체인지가 나오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10년, 15년, 20년 뒤에도 이 형태로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이동이지 자동차의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 디자인을 바꿔야 돼. 그 디자인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연구개발 인력들이 쏟아지겠어요. 그걸 테슬라는 굳이 차체는 개선만 해가는 거야. 자, 기본에 있는 것에서 발전, 개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개발 인력은 적겠죠.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자, 이 중요한 것에서는 계속 연구개발을 하니까 차는 계속 발전하고 상품성은 계속 올라가. 근데 일반적인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는 어때? 계속 차 껍데기 자체 그 별 상관없는 껍데기 자체를 계속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이걸 2년 3년마다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쏟아버리고 사실은 그 인력의 상당수가 사실 임금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반대로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미국에서 FSD는 거의 완성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전기차 판매량이 어떠니까 이제 테슬라 끝난 거 아니냐, 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따라왔다. 아니요, 시작도 못했어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화면 하나로 소프트웨어를 통합시키는데 거기에서 뭐 볼보 같은 애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혼란을 느끼고 있죠. 볼보도 가장 최신형 볼보 같은 경우에 SUV에서 그 계기판의 어떤 문제들을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걸 뭐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져본 애들이 아니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통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이 화면이 뭐 꺼진다든지 이상 작동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대통합하면서 비슷한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대통합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테슬라는 끝까지 간 상태에서 심지어 비효율적인 어거지로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를 만드는 짓도 하지 않고 있다. 그걸 온전히 진짜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면서 넘사벽에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해서 이제 까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 정도의 하드웨어면 거의 웬만한 상급의 자동차와 거의 맞먹는다까지 올라왔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테슬라는 쓸데없이 다시 이걸 디자인을 갈아엎지 않아. 심지어 BMW조차도 세대가 거치면서 다른 디자인과 뼈대가 나오면서 사실은 승차감이나 차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몇 세대 차가 좋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최신 세대보다는 이전 세대가 내가 타기에는 어때 자, 이런 게 많았죠. 그 세대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고 그냥 발전으로 계속 차의 물리적인 영역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니퍼까지 오니까 이제 주니퍼 하이랜드에 대해서 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승차감이나 차의 거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차의 성격이 이렇다라는 것이지, 적어도 그게 고급감으로 본다면 이미 최상급 정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다들 평가해요. 자, 그럼 문제는 앞으로 테슬라는 역시나 테슬라 모델 3나 테슬라 모델 Y는 지금에서 계속 개선해서 발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더 고급으로 거의 완성 단계까지 거의 완벽하게 가겠죠. 반면에 다른 자동차에서, 글로벌 자동차에서는 어때요? 소프트웨어로 통합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도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를 갈아엎으면서 계속 소비자에게 돈을 끌어내야 돼. 그럼 그 완성 단계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테슬라는 완성 단계가 끝까지 가는데, 자, 이게 미래의 테슬라와 글로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보시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굳이 갈아엎고 쓸데없이, 그리고 또 다른 차량 라인업으로 디자인 다 바꿔서 서로 이건 상품이 달라요 뭐 이렇게 자잘하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차체 하나에서 좀 길게 바꾸고, 필요한 게 길어져야 되면 길게 바꾸고, 그 다음 거기에서 싸져야 되면 뭐 형태를 좀 바꿔서 싸게 만들고, 그러면 그 효율은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뭐 이를테면 스포티지가 있고 소렌토가 있고 그 위에 또 더 고급의 뭐 모하비나 다른 것들이 있고, 자, 이걸 다 나눠야 돼. 디자인 다 달라. 부속이 대부분 다 다르겠죠. 근데 얘들은 어때? 그러니까 기본 차체에서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빼서 싸게 만들고, 이걸로 다양한 소비자군을 다 대응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효율과 차 자체가 다른 효율은 비교가 안 되겠죠. 문제는 그 차가 라인업이 3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3개의 라인업을 또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로 계속 바꿔야 되는데, 얘들은 이걸 그냥 발전만 시켜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모델 Y 발전시키면 거기에서 모델 Y 저렴한 것도 기술이 올라가는 것이고, 모델 Y 6인승도 기술이 같이 올라가겠죠. 같은 걸 바탕으로 공유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극한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미 주니퍼에서 대부분, 하이랜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를 넘어섰고,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지금 글로벌 자동차에서는 멈춰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테슬라의 미래는 갈수록 밝고 오히려 이 차이가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6인승 충분히 이제는 실용적인 진짜 미니밴을 대체하고 각진 SUV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6인승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발전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네, 미래는 테슬라가 다 지배할 것이다. 감사합니다.